사직서. 성철은 자신의 손에 들린 봉투를 무거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더 느리게 행동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어차피 할 일이면 서둘러 저질러버리고 마음이나 후련하자는 생각에 성큼성큼 걸었다. 똑똑. 고급 목재를 사용한 문이 그의 손가락에 얻어맞아 비명을 지른다. 뒤이어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접니다. 들어오게. 성철의 말에 중후하지만 약간은 노쇠함이 묻어있는 목소리가 화답했다. 후하고 숨을 뱉어낸 후 회장실에 들어선 그는 평소 하던 대로 허리를 숙여 회장인 영갑에게 인사를 올렸다. 앉게. 회장은 자신이 먼저 테이블에 앉으며 건너편 의자에 손짓을 하며 자리를 권했다. 성철은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특별히 보고할 일이라도 있는 겐가? 아닙니다. 실은. 그는 차마 말로 하기 힘들다는 듯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적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장에게 쓱 내밀었다. 제게 뭔가 싶었던 박영갑 회장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자네 지금. 그의 대경한 목소리에 성철의 고개를 더더욱 숙여졌다. 지금 눈앞에 있는 50대 남자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회장과 성철이 친척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지위를 고속 상승시켜 주었고 몇 년 전부터는 회장의 측근이라 불리기에도 충분한 지위와 권한을 주었다. 사회라는 곳은 능력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는 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직 새파란 성철에게 그 정도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회장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직서라는 이름의 봉투를 내밀려니 어찌 낯짝이 따갑지 않을 수 있으랴.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문제인 겐가? 내 자네에게 섭섭치 않게 대우해줬다고 생각하네만 회장님께서 저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스스로 잘 아는데 어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저버린 게 죄스러울 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자 함은 저 스스로의 사정 때문입니다. 무거운 침묵성을 터뜨리는 영갑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성철이 지금 저러한 행동을 하는 건 몸값을 올리거나 더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약간은 차가운 성미와 냉철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는 성철이지만 그렇다고 못되어 먹은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한없이 미안해하는 그의 표정도 가식이라 보기엔 너무나 진중했다. 자네의 그 사정이라는 거 어떻게 돌릴 수 없는 문제인가? 죄송합니다. 제겐 형제와도 같으신 분과 연관된 문제인지라. 자네 사정이 그리도 중하다니 내 더 이상 붙잡진 않겠네? 다만 자네의 자리는 비워놓을 테니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생각이 들걸랑 망설이지 말게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끝까지 자신을 배려해주는 회장의 마음 씀씀이에 끝내 눈시울이 붉어지는 성철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의 스케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던 버릇이 들었던 성철은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일은 시각에 잠자리를 정리했다. 10평형 원룸 스타일의 오피스텔에서 홀로 살고 있는 덕분에 방 안에는 적막감만 가득한 가운데 집 구석구석을 치우고 마트에서 미리 사두었던 반찬들을 식탁 위로 옮기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사먹는 밥도 이젠 지겹네. 지겨워. 어디 참한 여자 좀 없나? 올해로 30, 아직은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 정도 나이 먹도록 여자와 제대로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완전 수총각의 여자를 모르는 순둥이는 아니었다. 그가 여자를 사귄 경험이 일천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덕분에 성공이라는 과제에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성철의 아버지는 돈푼이라도 생길라 치면 바로 싸들고 도박하러 나가셨다. 그 덕분에 그야말로 하루하루 끼니 연명하는 게 위태울 지경이었고 그것은 명운도 마찬가지였다.
그 악몽 같은 기억을 되새기며 악착같이 공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또 그 뒤로도 일뿐이었다. 여자를 만날 여유 따위는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크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철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너 없으면 나 죽네, 너 없으면 나는 족도 아니네 하면서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했으면서 채 몇 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는가. 물론 그 분쟁의 원인은 아버지의 도박과 극에 달한 가난이었다. 그렇다고 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며 호랍이 냄새 풀풀 풍기며 솔로로 늙어 죽을 생각은 아니지만 특별히 마음이 외롭거나 사랑을 하기 위해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철이 그나마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처럼 혼자 살기엔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고 솔직하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스님처럼 성욕 참아가며 살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가? 여자들? 자기 인생이 희생되는 게 싫다고 신이 주신 축복인 출산도 안으려 한다. 그리고 결혼의 조건은 남자의 능력,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돈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녀 사이에 사랑과 정을 운운하는 게 우습게 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성철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할 여자라도 좋으니 집에서 살림 잘하는 여자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마쳤다. 이 시대에 그런 여자가 흔치 않지만 젊은 나이에 꽤 벌어둔 그의 재산을 이용하면 불가능하진 않으리라. 시계를 보니 시침이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샤워나 하자는 생각에 조그마한 방 한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샤워를 하기엔 조금은 협소한 욕실이지만 이젠 적응이 되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다. 20분가량 몸을 씻어낸 그는 대충 몸에 흐르는 물기를 닦아내면서 TV 위에 있는 핸드폰을 들어올려 명훈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귀에 익은 트로트 통화 연결음이 들려오가다가 여보세요 하는 명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접니다. 아, 성철이냐. 자식아,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아무튼 연아한테는 말해뒀다. 겁을 많이 먹었는지 몇 번이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 너, 우리 연아가 너무 예쁘다고 이상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형님. 진심이십니까? 회장님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너나 협박하는 거냐? 잔말 말고 오늘 6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어머니가 연아랑 너한테 식사 대접을 하신단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습니다. 형님, 오냐? 핸드폰을 끊고 이제 남은 시간을 뭘 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의 내리를 강타하는 사실이 하나 떠올랐다. 명훈 형님의 5살 차 여동생이자 그에겐 동네 누나였던 백은진. 이런 제기랄. 어쩌자고 덥석 형님 댁에서 식사를 한다고 허락한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성철이었다. 은진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명훈 형님의 집에 방문하는 걸 피했다. 별로 그럴 일도 없었지만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사나 보다. 그가 아직 고향서에서 살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18이고 은진의 나이가 22일 때였다. 그때 은진은 성철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자임에도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다. 그리고 졸업 후 그녀는 읍내의 관공서에 취직을 했었다. 시골 토박이답지 않게 살도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와 윤기 있는 머리칼이 인상적인 그녀는 단연마을에서 인기가 드높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여성의 성숙함까지 더해지자 그녀는 마을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성철도 다를 바 없어 은근히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문제의 그날, 성철은 자신이 일하던 양조장의 주인인 김씨 할아버지에게 막걸리를 얻어마셨다. 그는 집안이 형편 때문에 15살부터 양조장에서 일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인지 그를 귀여워하며 여러모로 잘해주었고 성철이 술맛을 알고 난 뒤로는 그 날처럼 간혹 술을 주기도 했다. 꽤 많은 양의 막걸리를 들이킨 그는
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또 도박하러 갔을 것이 분명하고 어머닌 어디 돈벌이하러 가셨을게 뻔하니 잠이나 한숨 자자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철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성철 어머니며 계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은진이었다. 당시 한창 직장을 다니던 은진은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와 숙녀 모자를 착용했는데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니 성철의 눈이 팽 돌았다. 성철이 아이가? 그녀는 성철이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한 점 의심도 못하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